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김명입니다. 오늘 139편의 영상의 주제는 자기애성 성격장애, 성격을 이해하면 그 사람이 보인다 편입니다.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르시즘에 대해서. 이 나르시즘이라는 용어는, 나르시즘이라는 용어는 연못에 비친 자기 모습에 반해서 그 연못 속에 몸을 던져서 죽었다는 그리스 신화 속의 인물입니다. 그 신화 속의 인물이 나르시즘에서 유래해서 나르시즘이라고, 나르시스틱 퍼스널리티 디스오더, 자기애성 성격장애입니다. 우선 주요 증상과 임상적 특징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정신의학 진단 기준 편람표에 의한 DSM-5의 진단에 나와 있는 그 주요 증상과 특징만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과장된 평가죠. 얼마 전에 드라마를 보니까 어느 그 주인공, 그 여주인공이 그 남자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를 초항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나르시스틱 퍼스널리티 디스오더, 자기애성 성격장애, 이런 분들은 만약에 내 여친이 혹은 내 남친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이러한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정말 주변 사람들이 힘든 거죠. 자, 그러면 세계 정신의학 진단 기준표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한번 그 특징만 간략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에 대한 과장된 평가죠. 자신에 대한 저의 생각을 넣지 않고 그대로 진단 기준표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에 대한 과장된 평가로 인한 특권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착취적이고 오만한 행동을 하고, 그리고 사회적 부적응을 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인데요. 만약에 내 여친이, 만약에 내 남친이 이런 사람이라면은 주변에서 많이 힘들죠. 두 번째, 자기를 향한 사랑이 너무 지나쳐서 자신을 비현실적으로 아주 과대하게 평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타인을 무시하게 되고 상당히 자기중심적인 행동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대인관계의 갈등과 부적응을 일으키는데, 이러한 경우를 자기애성 성격장애라고 합니다. 우선 그 진단 기준, 첫 번째, 자신의 중요성에 대한 과장된 지각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의 성취나 재능을 상당히 과장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세계의 중심에 서 있고 모든 사람의 중심에 내가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경우입니다. 뒷받침할 만한 성취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상당히 우월한 존재로 인정되기를 기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만약에 내 여친이, 만약에 내 남친이 이러한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갖고 있다면은 자신을 초항해 주기를 바라고, 자기는 다른 사람과 다르게 월등히 다르다라고 이렇게 기대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대우를 받으려고 하니까 남친이나 여친의 입장에서는 끊임없는 그 여친 남친의 요구에 그것을 맞춰주기가 사실은 어려운 거죠. 두 번째는 무한한 성공, 그리고 권력, 그리고 탁월함, 그리고 아름다움, 굉장히 자신이 아름다운 줄 알죠. 그리고 또는 이상적인 사랑에 대한 어떤 공상에 집착한다. 만약에 자기가 그렇게 썩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어떤 그룹에서 어떤 이성이, 매력적인 이성이 인기가 있다. 그럼 이제 승부욕을 갖고 도전하는 그런 성향도 매우 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자신이 특별하고 독특한 존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거나 상류층의 사람들만이 자신을 이해할 수 있다. 너희들은 날 이해 못하지. 자신을 이해할 수 없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너희들하고 다른 좀 특별한 사람들, 특별한 그룹의 사람들만 나를 이해할 수가 있어.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타인으로부터 아주 과도한 찬사나 그 다음에 추앙, 그러니까 자신을 추앙해 줄 것을 기대하는 거죠. 또 요구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특권 의식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를 가나 자기는 상당히 특별한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별한 대우를 받기를 원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한 대우를 받을 만한 그런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대우나 또는 복종 또는 추앙을 바라는 불합리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개인 관계가 상당히 착취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배려나 감정이입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향한 어떤 그 우월감, 그 다음에 탁월함, 그리고 특권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나 많이 좀 주변 사람들이 좀 힘들어하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여친이나 남친 중에 혹시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자기성 성격 장애를 가진 그런 여친이나 남친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들은 못 느껴요. 자기가 이렇게 나를 지나치게 나 중심적으로 나를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추앙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고 난 특별한 존재다. 그럴 만한 어떤 뭐 결과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렇게 매력적이고 그렇게 아름답지도 않은데 그렇게 이제 착각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그런 찬사를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인관계가 상당히 착취적이라는 거죠. 자기 기대나 요구에 맞지 않으면 거기에 응당한 어떤 대가를 치르게끔 한다거나 그리고 어떤 그룹에서 자기 아닌 다른 사람이 추앙을 받고 있거나 인기가 있거나 했을 때는 승부욕을 가지고 도전하는 그런 성향도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근데 본인은 그걸 못 느껴요. 자기가 이렇게 자기중심적이고 타인을 상당히 스트레스를 주고 힘들어한다는 걸 못 느끼는 거죠. 일곱 번째, 감정이입 능력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타인의 내면의 정서나 감정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타인들의 감정이나 욕구를 인식하거나 확인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소통의 어떤 그 유형이 지시적이죠. 그리고 명령적이고, 그러니까 질문보다는 너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안 좋은 일 있었어? 이렇게 얘기를 보통 딴 사람들 할 때 이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하는 게 아니라 네가 그렇게 나한테 그런 태도를 하는 건 난 싫어. 난 네가 그렇게 소통하는 방법이 난 싫단 말이야. 난 네가 날 기다리게 하니까 너무 싫어. 뭐 이렇게 모든 것이 소통의 어떤 그 유형이 자기중심적인, 그러니까 타인의 어떤 그 상황을 배려하거나 타인의 감정에 이입해서 공감하거나 이런 능력이 좀 떨어지는데 본인은 그런 것을 전혀 느끼지를 못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상당히 매력적인 사람으로 비추어졌다가도 막상 그런 여친이나 남친을 이렇게 친구로 이렇게 교제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이입 능력이 굉장히 결여되어 있다. 타인들의 감정이나 욕구를 인식하거나 확인하려 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자기 때문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쟤 왜 저러는 거야? 도대체 뭐 말을 해야 알지?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흔히 타인을 질투하거나 타인들에 대해서 타인들이 자신에 대해서 질투한다고 믿는 거죠. 자기가 너무나 우월하고 그리고 아름답고
매혹적이기 때문에 나에게 질투하고 있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타인을 굉장히 힘들게 한다는 것을 의식을 못하는 거죠. 네. 그리고 거만하고 교만한 행동을 이제 하게 되는, 왜 특권 의식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 자기성 성격 장애 사람들은 그 정신과에서도 이렇게 그러한 성향을 가진 사람이 치료를 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왜냐면 본인은 그걸 못 느끼기 때문에, 누가 스트레스를 받고 오느냐면 주변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서 이러이러한 친구가 있는데요, 이러이러한 남친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행동하는 여친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너무 힘들고 이 사람을 계속 만나야 될까요? 아니면 교제를 끊어야 될까요? 뭐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정신과에 상담을 의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본인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라는 거죠. 주요 증상과 임상적 특징에 대해서 대충 말씀드렸는데요. 자기애성 성격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연적 성격과 외현적 자기애성 성격과 내연적 자기가 있는데, 그걸 간단히 말씀드리면 말 그대로 제3자가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자기애성 속성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경우죠. 그러니까 이제 외향적으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죠. 그거는 눈에 보이게. 그러니까 자기애성 성격은 뭐라고요? 두 가지로 있는데, 외현적 자기애성과 내현적 자기애성,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내현적 자기애는 겉으로는 잘난 척하고 특권 의식을 갖고 거만한 행동을 자기애적 행동 특성을 잘 나타나지는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외현적 자기애는 나타나죠. 이렇게 눈에 두드러지죠. 보이죠. 근데 이제 내현적 자기애는 두드러지게 보이지 않는다. 내면에 아주 깊숙한 곳에 자기애적 성격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외현적 자기의 특성을 보이는 사람들은 그냥 바로 눈에 보일 정도로 상당히 당당하고 자신만만하고, 자기가 남을 많이 힘들게 했는데도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아니 그럼 말을 해야지, 내가 뭐, 이제 이렇게 태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타인의 반응에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내가 저 사람 많이 힘들게 했나? 저 사람 많이 속상했겠네. 이런 부분이 없는 거죠.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주장적인 모습을 나타내죠. 자기 주장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리고 내연적 자기를 지닌 사람은 좀 이렇게 말 그대로 내성적이고 수줍고 내향적이지만 타인의 반응에 매우 민감하죠. 그리고 조심스러운 행동을 나타낸다. 네, 오늘은 정말 아주 간단하게 주요 특성, 인상적 장면에서의 주요 증상만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원인과 치료에 대해 수업 시간에는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도 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영상에서는 그냥 주요 특성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의 성격을 이해하면 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성격을 온전히 이해를 하게 되면,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 거는 자기성 성격 장애가 있었구나. 연극성 성격 장애가 좀 있네. 편집성 성격 장애가 좀 있네. 이렇게 성격에 대해서, 이제 성격 장애는 뭐 A군, B군, C군 나누어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성격 장애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희였습니다.